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는 대장동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장동이란 산을 넘으면은 그 뒤에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이라는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요사이 새로운 뭐가 하나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산이 되어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사시킬 수 있는 무게입니다. 왜냐? 북한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폭 출신 상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그 사이에 대북 브로커 안모란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돈의 흐름에서 귀착하는 데는 북한 노동당 정권, 그 안에는 특히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수십 명의 한국 해군을 죽인 김명철 테러리스트죠. 김명철에게 또 김명철 등에게 수백만 달러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대북 커넥션이 점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큰 폭로가 오늘 방금 조선닷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주목해 보십시오. 상방울 대북 커넥션입니다. 상방울, 이재명, 경기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상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최근 검찰에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게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씨는 상방울 그룹 자금을 횡령하고 북한 측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가지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방북을 추진한 여러 단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2019년이면은 남북 관계가 좀 어렵게 될 때입니다. 그해 2월 말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났지만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당시 북한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에게, 여자가 바로 천안함 폭진범입니다. 김명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명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한 정찰 총국장 출신이고 테러리스트고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벌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명철에게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왜 편지를 보냅니까? 남북관계의 관례상 초청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북한은 그렇게 믿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김명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선생님께라며 시작해 경기지사를 포함한 경제 고찰단의 방북을 요청하니 초청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공문 외에 경기도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성태 씨는 또 2019년 1월 자신과 이화영 전 부지사,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중국에서 북측하고 사업 협약을 한 뒤에 이전 부지사가 이화영입니다. 이 사람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화를 했다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에게, 김성태입니다, 나에게
이재명 지사를 바꿔주었다 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 앞서 김승태를 모른다고 하던 이재명의 증언을 뒤집는 겁니다. 김승태 씨는 지난 15일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전화통화도 한 적도 없다. 라고 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김승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다. 실제로 본 적도 없다.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커질지,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벌써 드러났듯이 이 상방울 전 회장 김승태는 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대고 그 다음에 그 대북 브로커로서 안부수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부수가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고, 안부수와 또 경기도가 유착이 돼가지고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15억을 마련했는데 그걸 안부수에게 집행을 맡기는데 안부수가 그 반을 탁 잘라가지고 생활비,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기도 안부수라는 대북 브로커, 그 다음에 상방울 조폭 출신 회장 김승태, 그 다음에 이게 북한과 연결되는 이런 구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갖다 주었다. 일종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일종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그것도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모자에게 그놈을 포함해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갖다 줬다 이거죠. 근데 추가로 300만 달러가 추가로 밝혀진 것은 이재명이 방북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줬다 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지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행동은 북한에 달러를 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행동은 한국군 수십 명을 죽인 김명철에게 돈을 갖다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걸 적용해야 할 만한 반역입니다. 이거는 간첩질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이 일련의 커넥션에 이제 이재명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의 김명철, 남한의 이재명, 쌍방울의 김승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여기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수백만 달러의 현금, 요걸 받아먹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갖고 놀았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범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방북하겠다는 그 심보를 가진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만약 당선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라면은 치에 떨리는 이야기가 있죠.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추진을 하면서 마쿠에서 박지원도 끼어가지고 결국 북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갖다 바치고 약점이 딱 잡혔다는 겁니다. 돈 먹은 김정일이가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북한 노동당 정권 주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다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에 의해서 묻혀 있었던 단어가
또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 대선 자금 수사는 200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대선 자금 수사를 해가지고 대기업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돈 준 상황을 적발함으로써 그 뒤부터는 그런 나쁜 관행이 건절이 되었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다시 만들어내었는데, 대북 송금 사건도 20년 만에, 20년이 뭡니까? 23년이네요. 23년 만에 다시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생겼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반역과 부패를 저지른 자가 이재명이다. 반역과 부패. 반역 하나만 해도 나쁘지만은 반역과 부패를 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재명의 종말은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재명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이런 예감이 옵니다. 감사합니다.